반갑습니다. 네, 여러 학생과 학부모님 여러분. 오늘 우리 2023학년도 수능을 준비하는 수능수학 학습법에 대해서 설명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반갑습니다. 수학 강사 김영환입니다. 겨울이 다가오고 이제 내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내년에 이제 수능을 쳐야 될 많은 수험생들, N수생들, 우리 수능을 앞두고 있는 고3 학생들, 많은 걱정과 두려움으로 겨울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 겨울에 어떻게 하면 우리가 다른 학생들을 좀 더 이길 수 있는 수능수학 학습법을 해야 될지를 저희가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공부 방법은 어느 선생님의 수업을 듣든 또 내가 어떤 현재 실력에 있든 누구에게나 필요한 공부 방법이 될 것이므로 학부모님들과 학생들은 이 점에 잘 유의해서 올해 수능 수학을 공부하는 방법을 좀 계획한다면 훨씬 더 시행착오 없이 좋은 공부 방법이 될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수능 수학 공부를 맨 처음 시작하는 방법은 당연히 개념 공부를 시작하겠죠. 내가 앞으로 시험 칠 시험에 대해서 내가 배웠던 또는 앞으로 배워야 될 과목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개념을 준비하고 개념을 공부하는 연습이 가장 출발선이 됩니다. 그때 여러분들이 조심할 수 있는, 실수할 수 있는 점들을 좀 하나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개념 정리를 시작할 때는 애초부터 심화 파트까지 정리해줘야 됩니다. 많은 학생들이 저 이거 예전에 한번 봤어요. 고2 올라갈 때 한번 개념 훑었어요. 선행으로 간단하게 봤어요. 라는 식으로 수능을 준비하게 되면 그런 개념 정리는 하지 않는 것과 똑같습니다. 어려워지는 수능에서 올바른 개념 정리라 함은 실제 수능 문제, 준킬러, 킬러 문제까지 해결할 수 있는 개념이 정리돼야 됩니다. 그러므로 처음부터 정리할 때 심화 개념까지 정리를 해야 됩니다. 수능을 처음 준비하는 고3 학생들이 많이 실수하는 게 처음엔 좀 간단하게 배워요. 처음엔 좀 간단한 개념들로 빨리 진도부터 빼요. 진도부터 빨리 끝나면 제 마음이 편하거든요. 그런 마음으로 수능을 접하게 된다면 나중 여름이 되고 시험이 다가오는 가을이 되면 정말 멘붕이 오게 됩니다. 왜? 내가 안 배웠던 것이 시험 문제 나오는 거죠. 그리고는 그때 가서 이 문제는 어떻게 풀지? 문제풀이 하면서 정리해야지 하기에는 타이밍이 늦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미리 그런 점들을 고려해서 처음에 배울 때부터 어려운 개념까지 정리해둬야 됩니다. 물론 그 어려운 개념을 100% 현재 소화하고 다 알 수 있다면 너무 좋겠지만 내가 시험 문제가 어려워지면 이런 심화 개념들도 필요하겠구나. 그리고 그 내용들을 지금은 받아들이는 연습을 해야 됩니다. 그것들이 나에게 낯설고 좀 어렵더라도 저런 것들도 알아놔야지 내가 나중에 수능시험에서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겠구나. 그래서 애초 정리부터 무조건 심화까지 정리해줘야 됩니다. 첫 번째 컨셉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역시 많은 학생들이 실수하는 거죠. 여백의 미입니다. 여백의 미. 여백의 미는 우리가 지금 처음 개념을 정리하면서 100%를 완성할 수는 없습니다. 당연하겠죠. 공부를 하다 보면 당연히 안다고 생각했지만 내가 모르는 컨셉이 생길 수도 있고 또 시험 문제 유형이 바뀜에 따라서 또 새로운 개념이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처음에 개념 정리하는 그 개념 정리 노트에 반드시 여백, 공간을 둬야 됩니다. 그러니까 실제 여러분들이 지금 이 겨울 시즌에 준비해야 될 개념의 완성은 심화까지 하긴 하지만 그게 50%라는 겁니다. 처음부터 완벽한 퍼펙트 버전을 만들려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릴 거고 또는 내가 완성하려고 한다 해도 그것들이 실제로 완성되진 않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개념을 정리할 때 어느 정도의 여유를 두고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떤 개념에 대해서 지수로그 함수에 정리를 좀 하겠다라고 한다면 내가 지금 정리하는 게 절반쯤 되는구나. 그리고는 뭘 남겨둬야겠어요? 정리할 공간을 남겨둬야 됩니다.
그 공간에 공부하다가 추가되는 것들, 문제를 풀다가 추가되는 것들, 시험을 쳤더니 오답이 나서 추가되는 것들을 추가시킬 수 있는 준비를 좀 해줘야 됩니다. 그런 식으로 준비를 한다면 앞으로 여러분들이 학습을 함에 따라서 추가되는 또는 나이가 몰랐던 개념들을 충분히 채워나가면서 준비를 해나간다는 생각입니다. 세 번째 생각입니다. 이거 너무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번 겨울에 습관을 무조건 바꿔둬야 됩니다. 참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수학을 정리하는 방법입니다. 우리가 수학을 보통 말로 배웁니다. 선생님들에게 말로 배우고 선생님들에게 말로써 그 어떤 문제들이나 개념들을 이해해 나가게 됩니다. 그랬을 때 가장 많은 학생들이 수능 시험을 치르면서 또는 6월 모평, 9월 모평을 치르면서 부담을 느끼는 부분이 선생님 이건 신유형이에요. 이건 무슨 문제인지 모르겠어요. 제가 이 문제를 이해하지 못했어요. 라면서 힘듦을 많은 학생들이 그런 문제에 대해서 힘듦을 느낍니다. 그러면 그런 부분이 왜 힘드냐? 바로 수학을 말로 배워서 그렇습니다. 나는 말로 배우고 이게 미분이구나. 이렇게 하면 돼요. 이런 문제는 적분을 쓰세요. 라고 말로 배웠다는 거죠. 어쩔 수 없습니다. 여러분과 선생님들이 말로써 대화를 하기 때문에. 하지만 여러분들 머릿속에는 글로 정리해야 됩니다. 우리가 시험 문제 실제 만나게 되는 것은 선생님들의 설명이 빠지고 선생님들의 도움이 없는 상태에서 오롯이 문제만 보게 됩니다. 그런 문제만 만나게 됐을 때 여러분들이 과연 그 문제를 그 글을 읽어서 글을 읽고 수업 시간에 배운 걸 떠올릴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완벽하게 글로써 수학 개념을 정리해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 중에 하나가 수학이 잘 글로 써진 책들이 필요합니다. 흔히 말하는 기본서라 부르는 책들이고요. 주로 수학의 바이블 등의 비슷한 책들로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미리 지금 개념을 정리하는 단계에서 그런 것들을 글로 읽어줘야 됩니다. 복습하는 단계에 반드시 그런 개념서를 사용해서 이걸 글로써 읽는다면 훨씬 더 머릿속에 글로 내용이 정리가 잘 될 수 있습니다. 그래야지 나중에 시험에서의 현장 적응력이 좋아집니다. 첫 번째 주의사항 잠깐 정리해 보겠습니다. 처음에 배우든 두 번째 복습을 해서 이해독을 하든 개념 정리는 어쨌든 수능을 위해서라면 심화 파트까지 무조건 정리해 놓습니다. 우리가 시험을 쳐서 남들보다 중간 정도에 가려고 하는 시험이 아닌 거죠. 좀 더 어려운 문제를 풀고 좀 더 고득점, 고난도 문제를 풀어서 1등급을 받으려고 하는 공부다 보니까 처음부터 조금 어렵더라도 심화까지 정리하고요. 그 심화의 정리에 반드시 공간을 둠으로써 우리가 나중에 공부하면서 채워나갈 수 있는 여지도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리고 어떤 개념을 배우고 자기가 좀 알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을 때 그 순간에 반드시 텍스트로 이루어진 수학 개념서를 읽으면서 글로써 머릿속에 정리해줘야지 여러분들이 개념 정리가 잘 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두 번째 얘기 보겠습니다. 그럼 제가 수능 수학을 공부를 할 거예요. 개념 정리도 할 거예요. 문제도 풀 거예요. 그럼 저는 문제를 어떻게 풀 겁니까? 우리 수능 수학 문제 풀이에 가장 신경 쓸 게 이 제목 보이죠? 이 세컨 솔루션을 좀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 무기까지를 만들어야 됩니다. 수학 문제를 풀다 보면 수학 문제를 푸는 방식은 아주 다양합니다. 어떤 계산을 대입해서 풀어도 되고 그 대입 대신에 그래프로 해석해서 풀어도 되고 또는 그것들에 대한 직관적인 이해를 통해서도 풀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에서 수능 시험을 준비하는 학생들이라면 절대 스타일을 가지면 안 됩니다. 나는 싫어요. 저는 그래프가 엄청 싫어요. 저는 맨날 대입해서 풀 거예요. 저는 공식만 외워서 풀 거예요. 어떤 학생들은 저는 도형이 너무 좋아요. 저는 도형적으로 다 풀어요. 저는 기하적 베이스를 사용해서 문제를 다 풀고요. 그래프에서 직관을 읽는 걸 좋아해요. 물론 모든 학생들에게 수학을 접근하는 방법은 다르겠지만 그 모든 학생들이 세컨 솔루션,
두 번째 풀이 방법까지를 준비해 줘야 됩니다. 첫 번째 풀이 방법만으로서 수학 문제를 접근하게 되면 자기랑 결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흔히 말해서 문제의 종류를 가린 학생이 됩니다. 그래서 시험 난이도에 따라서 또는 시험 스타일에 따라서 점수가 오르락 내리락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이 시험 문제를 풀고 수학 문제를 풀면서 준비해야 될 가장 기본적인 컨셉은 첫 번째 풀이에 만족하지 마세요. 내가 풀어서 답을 찾았어요. 저 이제 됐어요. 라고 넘어가기에는 현재 우리가 치고 있는 수능 수학 시험의 난이도가 너무 어렵습니다. 내가 이런 유형 문제는 이렇게 풀면 되는 거 아니에요? 라고 넘어가기에는 현재 수능 시험에서는 낯선 유형과 신유형들이 너무 많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반드시 두 번째 풀이를 만들어야 됩니다. 선생님, 제가 이걸 그래프로 푸는 걸 전 좋아해요. 그렇다면 어떤 친구는 이 문제를 방정식으로도 풀어야 되고요. 전 이 수열을 나열하는 걸 좋아해요. 그럼 어떤 수열에 귀납적 정의나 일반항을 구하는 연습도 해봐야 된다는 거죠. 근데 많은 학생들이 본의 아니게 합니다. 왜요? 자기 하던 방식으로 수학 문제가 안 풀립니다. 자기가 하는 방식으로 어려운 문제를 만나게 되면 수학 문제가 안 풀립니다. 그럼 이제 그제서야 선생님 뭐 딴 거 없어요? 제가 원래 맨날 수열 대입하는데 이건 대입하려니까 너무 힘들어요. 대입하다가 저 쓰러질 뻔했어요. 그때서야 세컨 솔루션, 좀 더 쉽게 푸는 방법이 없는지를 물어보게 됩니다. 하지만 그 세컨 솔루션은 체화되지 않습니다. 어려운 문제를 만나면 당연히 모든 학생들이 당황하고 어려운데 그때 자기의 무기가 될 수 없는 새로운 풀이는 실제 시험장에선 점수로 연결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세컨 솔루션을 처음부터 쉬운 문제부터 적용하는 연습을 해줘야 됩니다. 선생님, 제가 이 쉬운 수열 문제를 숫자를 대입해서 맞췄어요. 금방 풀었어요. 저 집에 갈게요. 안 돼요. 그 순간 내가 이거를 대입해서 풀었지만 대입이 아니고도 다른 방법으로도 풀 수 있겠구나. 일반항을 구해봐야지, 귀납적 정의를 구해봐야지 라면서 풀어도 된다라는 거죠. 그런 것들을 반드시 쉬운 문제부터 적용하는 연습을 해야 됩니다. 3점짜리부터 적용하는 연습을 해야 됩니다. 3점 문제를 두 가지로 못 푸는 학생이 4점 문제를 두 가지, 세 가지로 풀 수 있을 리가 없습니다. 3점 문제의 장점이 뭡니까? 어떤 풀이를 적용시켜도 답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그럴 때 이미 풀이 방법들을 연습해놓고 4점짜리 시험이란 건 뭡니까? 4점짜리 문제, 준킬로 문제라는 것은 풀이 방법이 제약된다는 겁니다. 내가 하는 방법 중에서 그 문제를 시간 안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최적의 방법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미리 무기를 준비하고요. 내가 정말 1등급을 넘어서 100점까지 한번 노려보고 싶다라는 학생은 세컨이 아니라 서드, 세 번째 풀이 방법까지도 준비해야겠죠. 난 이런 문제를 풀 때 이렇게 방법들이 있겠다. 그러면 그런 방법들을 훈련하고 연습한 후에 문제마다 내가 어떤 선택을 했으면 좋았을까? 요렇게 생긴 삼각형은 사인 법칙을 쓰는 게 좋겠구나. 요렇게 생긴 삼각형은 코사인 법칙을 쓰는 게 좋겠구나. 하지만 사인 법칙도 써보고 코사인 법칙도 써봐야 되는 거죠. 사인 법칙은 좀 지저분하네. 코사인 법칙이 이 문제는 좀 더 간단하구나. 그러면 앞으로 내가 문제를 풀 때 요런 식의 특징이 있으면 이 문제는 주로 코사인 법칙을 쓰는 게 최적의 선택이구나. 그게 절대 뭐는 아닙니까? 해설지에 있는 해설은 아닙니다. 해설지에 있는 해설을 쫓아갈 수는 없습니다. 나의 가장 메인적인 풀이 방식과 두 번째 풀이 방식까지를 준비해서 내가 시험 문제에서, 시험장에서 이런 문제를 만나게 된다면 나는 어떤 선택을 통해서 문제를 푸는 게 좋을까 고민해야 됩니다. 그런 선택을 연습하는 겨울을 보내줘야지 앞으로 우리가 치게 될 3월 시험, 6월, 10월, 9월 시험을 넘어 수능 시험까지도 훨씬 더 시험장에서 당황하지 않고 풀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학생들이 느끼는 시험장에서 멘붕이 왔어요. 유형이 너무 달라요. 낯설어요. 라는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가장 근본적인 방법입니다.
세컨, 서드 두세 개의 풀이 방식을 준비해서 그것들이 다 내 거로 체화된다면 시험장에서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 얘기입니다. 이제 세 번째 얘기는 공부에 관한 얘기입니다. 할 게 많아요. 우리가 수능 수학 시험을 수능 수학만 치는 게 아니죠. 국어 시험도 쳐야 되고 영어 시험도 쳐야 되고 탐구 시험도 쳐야 됩니다. 게다가 3학년 학생들은 1학기에 있는 중간고사, 기말고사에 대한 준비도 해야 될 거고요. 여름이 되면 이제 수시를 준비하는 시간이 되면 각자에 따라서 학생부에 자기소개서를 쓰느라 시간이 필요한 학생들도 있고 또는 논술 시험을 준비하면서 시간을 써야 되는 학생들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한테는 시간이 아주 모자랍니다. 그러면 그 시간이 모자란 것을 앞으로 우리가 현명하게 대처하지 않으면 이 수능 수학이라는 얘기가 너무 많아서 내가 지치고 힘들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그러므로 가장 얘기는 나를 믿지 않는답니다. 오늘 이걸 배웠어요. 오늘 이걸 배웠는데 오늘은 알 것 같아요. 당연해요. 오늘 배웠으니까 오늘은 알아요. 나중에 다시 한번 복습해야지라는 스스로를 믿지 마세요. 내가 다시 언제 복습할지 몰라요. 우리가 해야 되는 고3 수험생 생활은 생각보다 할 게 많아요. 내가 이 책을 복습하기 전에 나에게 또 새로운 컨텐츠가, 나에게 또 새로운 해야 될 일이, 나에게 또 새로운 투두 리스트가 생깁니다. 내가 이거를 여유 있게 이 책을 다시 보려고 마음먹었지만 난 좀 바빠요. 모의고사도 준비해야 되고요. 학교도 가야 되고요. 인강도 마저 들어야 되고요. 학원 숙제도 많이 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계획했던 일들이 나중에는 뒤로 밀려나가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에 바쁘게 살다 보면 어느 순간 나는 뭘 배웠지? 뭘 복습했지라는 생각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복습은 지금 합니다. 대신 복습하는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이 생각을 잘해야 됩니다. 오늘 배운 것을요, 제가 한번 싹 풀어볼게요는 안 됩니다. 당연히 풀리겠죠. 쉬운 문제는 쉬운 문제였으니까 금방 풀린 거고, 어려운 문제는 그래 오늘 내가 얘기를 들었으니 선생님 얘기대로 한번 접근해보면 답이 나오게 됩니다. 잘못된 방법입니다. 오늘 내가 들었는데 알 수 있는 쉬운 문제는 복습하지 않아도 됩니다. 원래 알고 있는 거였고요. 오늘 수업을 통해서 이제 알게 된 겁니다. 그럼 여러분이 복습해야 될 것은 그렇죠. 오늘 배운 문제 중에 조금 어려웠던 문제입니다. 오늘 배웠던 문제 중에 조금 어려웠던 문제를 나중에 다시 볼 생각을 하지 말고요. 나중에 다시 볼 시간도 없습니다. 그런 문제들을 지금 반복해야 됩니다. 그 지금이 오늘 내가 수업을 듣고 수업이 끝난 지금 쉬는 시간일 수도 있는 거고, 오늘 공부가 끝나고 자습을 하면서 자기주도 학습을 하고 있는 스터디 카페나 독서실일 수도 있습니다. 그 순간에 지금 반복을 해줘야 됩니다. 그렇다면 이 지금 반복의 핵심은 뭐냐? 절대 한 번 복습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오늘 내가 수업을 들어봤는데 이 문제는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저 문제는 생각이 좀 특이한 것 같아요. 어떻게 선생님은 저렇게 생각하고 저런 걸 풀었죠? 저는 저렇게 잘 안 됐는데요. 라는 사실을 지금 반복합니다. 3번, 4번, 5번씩 반복을 합니다. 그러면 제가 오늘 20개를 배웠는데 60번을 풀어야 돼요? 아닙니다. 내가 오늘 풀면서 어렵다고 느꼈던 문제를 지금 반복하는 겁니다. 그런 문제들을 3번, 4번 반복합니다. 그렇게 해줘야지 그 문제에 대해서 알게 되고요. 그 순간에 알지 못한다면, 복습을 해서 내 거로 만들지 못한다면 그 문제는 날아갑니다. 다음에 다시 볼 시간은 없을 거고요. 다음에 다시 볼 시간이 없으니까 다시 문제로 나왔을 때 맞추지 못할 겁니다. 학교 시험이랑은 좀 다릅니다. 학교 시험은 내가 어떤 사실을 준비했을 때 다음 주가 중간고사니까 다음 주가 기말고사니까 시험 치기 전에 한 번 더 봐야지라는 약속이 있고요. 대부분의 그 약속은
지켜지는 편입니다. 하지만 내가 지금 오늘 뭔가를 배웠을 때 그것들을 정확하게 이해해 놓지 않으면 내가 이걸 사용할 시점이 다른 거죠. 내가 12월 달에 뭔가 수학 공부를 했어요. 1월 달에 수학 공부를 했어요. 언제 필요한 거예요? 10개월 후에 수능 시험장에서 필요한 겁니다. 그러면 10개월 후에 그걸 내가 외워서 푼다는 건 말이 안 되죠. 그럼 외워서 풀 수 없다는 건 무슨 얘기예요?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알고 넘어가야 된다는 거죠. 내게 대고 넘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반복 횟수가 꼭 필요합니다. 언제까지 반복해야 됩니까? 내가 이걸 10달 있다가 시험장에서 만났을 때 아싸 이 문제 반갑구나라고 풀 수 있는 순간까지 반복을 해줘야 되는 겁니다. 그런 느낌으로 반복을 해줘야지 실제 시험장에서 점수가 올라갈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공부를 하는 방법에 대해서입니다. 많은 학생들이 수학에 부담을 느끼는 게 세 과목이나 있습니다. 수학 1, 수학 2, 그 다음에 확통, 기하, 미적의 선택 과목까지 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학의 가장 큰 단점이죠. 안 하고 있으면 까먹는다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공부 방법을 잘못 잡으면 안 됩니다. 나는 까먹지 않아야지 오늘 수학 1 1시간 하고 자 좀 쉬었다가 수학 2 1시간 하고 나는 확통도 1시간 해야지 라는 식으로 계획을 세우면 안 된다는 거죠. 역시 마찬가지로 이런 것들은 1, 2주 후에나 치는 내신 시험에나 적용되는 컨셉인 거죠. 당장 다음 주가 시험이면 오늘 사회 2시간 해야지 생물도 1시간 해야지 이런 식의 계획이 가능하겠지만 역시 아까 또 말했지만 우리가 목표로 하는 것들은 뭡니까? 이걸 내가 10개월 후에 써먹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럼 이걸 10개월 후에 써먹으려면 진짜 알고 가야 되는 거죠. 진짜 알고 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내가 수학 공부를 한다면 오늘은 수학 1 과목만 해야 됩니다. 그 과목의 수학 1 과목을 공부를 할 거고요. 언제까지 할 겁니까? 달라질 때까지. 내가 어제는 삼각함수 그래프를 대충은 그릴 수 있었지만 조금 주기가 많아지거나 앞에 개수들이 많이 붙으면 잘 못 그렸어요. 라고 생각한다면 내가 오늘이 지난다면 오늘 이 수원 공부가 끝난다면 전 이제 어제보다는 삼각함수 그래프를 잘 그려요. 어제보다는 삼각함수 그래프를 좀 더 자신 있게 그릴 수 있고 오늘 좀 많이 그렸거든요. 그래서 이제 외울 것들도 좀 정리했고요. 이제 그래프의 특징들도 좀 이해했어요. 그래서 이것들을 내가 이제 삼각함수 그래프를 좀 더 잘 그릴 수 있어요 라는 생각이 들 때까지 공부를 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수원을 1시간을 할 수는 없는 거죠. 물론 내가 시간이 많아서 수원도 3시간 하고 수투도 3시간 하고 선택 과목도 3시간 하면 좋겠지만 그럼 하루에 수학만 10시간씩 해야 돼요. 그럴 수는 없겠죠. 우리가 국어도 해야 되고 영어도 해야 되고 탐구도 해야 되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나에게 주어진 수학 시간을 수학에 대한 복습 시간을 오롯이 한 개의 주제로만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삼각함수의 그래프가 나의 어제 실력보다는 좋아졌다 라고 한다면 그 다음날의 수학 공부는 이제 과목이 체인지 돼야겠죠. 오늘은 나는 수학 2를 공부할 거야. 오늘의 나의 목적은 나의 적분 실력이 어제보다 요만큼이라도 좀 좋아졌으면 좋겠어. 내가 적분이 나올 때 주로 위에 X가 있다거나 문자가 있으면 힘들었는데 오늘은 그 주제를 한번 공부해 봐야겠어. 수업 시간에 선생님들한테 배운 방법을 통해서 그 방법이 내게 되고 내가 어느 정도 패턴이 돼서 내가 시험장에서 그런 적분 문제를 봤을 때 당황하지 않도록 연습을 해봐야겠어. 라는 주제로 그 어제와 달라질 때까지 공부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과목별로 돌아가면서 해줘야 됩니다. 수원하루, 수투하루, 선택하루. 수원하루, 수투하루, 선택하루가 되고요. 이제 여기에 밸런스는 좀 달라지는 거죠. 그랬을 때 이제 문과생과 이과생들의 밸런스는 좀 달라집니다. 확통을 선택하는 학생이라면 아무래도 수학 2가 제일 고난이도로 느껴지는 과목이므로 수학 2를 2번 하고 수원, 확통을 한 번씩 하는 게 가장
고득점을 위한 빠른 길이고요. 자연계를 선택하는 이과 학생은 당일 선택이 좀 달라집니다. 우리한테 제일 어려운 과목이라 할 수 있는 미적분을 역시 이틀 정도 사용하고 수원과 수투를 하루씩 공부해 주면 됩니다. 이런 규칙만 좀 지켜준다면 내가 공부하는 게 훨씬 더 좋은 결과를 가질 수 있습니다. 잠깐 정리하자면 내가 지금 하는 공부가 다음 주를 위한 공부도 아니고 다다음 주를 위한 공부도 아닙니다. 짧게는 6개월, 길게는 1년을 보고 공부하는 거다 보니까 오늘 내가 확실하게 뭔가를 알 때까지 그 과목을, 그 부분을 물고 늘어져서 어제보다는 내가 좋아졌어요. 어제보다는 수학 실력이 늘었다고 생각하는 순간까지 수학 공부를 해줘야 됩니다. 그렇다면 훨씬 더 점수와 결과에 만족스러운 을 가질 수 있게 됩니다. 이상 짧은 시간을 드렸지만 학생들이 올해 수능 수학 공부를 할 때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지 설명을 열심히 했습니다. 우리 배운 3가지 잘 지켜서 힘들고 멀어 보이는 수능 생활이지만 수학 점수에 자신감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수험 생활 기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수학 강사 김영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